반갑습니다. 한자를 상식어로 해석하는 세트한자 연구소 이원율입니다. 오늘은 세트한자 제275강으로 지명 이해에 관련된 13번째 시간입니다. 전국의 많은 시군 중에 양자가 지명에 들어있는 도시 중에서 서부지방에 속하고 있는 고양, 청양, 담양, 광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명에 공통적으로 포함되고 있는 양지, 양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양지, 양자는 양지나 곁, 낫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양지, 양자는 언덕 구자와 변화를 의미하는 바뀔 양자로 구성되어서 이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언덕을 의미하는 이미지가 있고 또 빛과 어둠의 변화를 표현하는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양지, 양자여서 양지, 양자가 표현하는 그 양지는 언덕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언덕처럼 빛의 변화가 제대로 일어나는 것은 드뭅니다. 언덕이 가장 확실하게 빛과 어둠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언덕 구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양지, 양자를 기억하면서 관련 지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양지, 양자는 세트한자 제101강에서 자세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양자가 지명에 들어가 있는 지역 중에 고양시를 먼저 보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고자는 높을 고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높을 고자는 높다, 크다, 뛰어나다 등의 의미가 있지요. 높을 고자는 머리 두자와 입구자와 막힐 경자와 또 하나의 입구자로 결합되어서 높을 고자가 표현하는 그 높다라는 것은 출입구 위에 막혀있고 그 위에 또 다른 출입구가 있는 건물의 머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꼭대기가 높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여기서 입구자는 건물의 출입구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높을 고자를 사용하는 고양시는 고양산에 있는 구봉산과 덕양산의 합성어입니다. 고양시를 대표하는 두 산의 이름을 하나씩 가져와 만들어진 그런 지명입니다. 고양시는 통일신라 때 구봉현이었다가 고려 때는 행주현이었고 별칭으로는 덕양현으로 불리웠으며 조선 태종 때 고양현으로 지명을 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일산 신도시를 비롯하여 대규모 도시가 조성되면서 대도시로 발전하였고 2014년에는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하여 우리나라에서 10번째로 큰 거대 도시로 변모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고양시의 지명은 고양시를 대표하는 양대산인 구봉산과 덕양산을 합성한 그런 이름입니다. 이번에는 청양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의 청자는 푸를 청자입니다. 푸를 청자는 푸르다 또는 젊다 또는 푸른빛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푸를 청자는 주인을 의미하는 주인 주자와 몸육자의 붓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룰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푸를 청자가 표현하는 그 푸른빛은 주인의 몸의 빛깔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몸이라고 해서 일반 사람보다 다른 빛깔을 갖고 있지는 않죠. 그렇지만 주인이 하는 행태를 보았을 때 주인의 몸 빛깔을 냉정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저 사람 몸에 흐르는 피도 빨간색이 아니라 푸른색이 아닐까 착각할 정도로 냉정한 것이죠. 그것을 표현하는 글자가 푸를 청자입니다. 주인 주자는 그런 주인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푸를 청자는 세트한자 132강에서 자세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푸를 청자를 사용하는 청양은 푸른 하늘에 따뜻한 봄볕 같은 곳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청양의 지세는 차령산맥의 여맥이 북동에서 남서로 뻗어 칠갑산을 중심으로 남동부 정산 방면과 북서부 청양 방면으로 나눠집니다. 또한 금강이 군의 남동부로 흐르고 있지요. 대체로 청양의 북서쪽에는 높고 낮은 산들이 질비하고 동남쪽에는 나지막한 구릉이나 평야로 구성되어서 햇볕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무렵부터 청정, 청무, 청양 등으로 불리다가 조선 고종 때 청양군으로 정하게 되었죠. 청양은 푸른 하늘에서 내려쬐는 따뜻한 햇빛 덕분에 구기자, 담배, 목화 등 특용작물 재배가 활발합니다. 오죽하면 예전에 유행했던 칠갑산이란 노랫말에는 콩밤매는 안학내야 배적삼이 젖는다라며 장렬하는 태양을 그리고 있었겠습니까? 청양은 푸른 하늘에 따뜻한 햇볕을 표현하는 그런 지명입니다. 다음은 담양입니다. 전라남도 담양군의 담양은 못담자를 사용하지요. 못담자는 못을 의미하고 웅덩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이 갠 깊은 곳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못담자는 흐르는 물을 의미하는 물수변과 미친다, 닿는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미칠 담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못담자가 표현하는 그 못은 물이 흘러 미친 곳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디서부터 물이 흘러와서 이곳에 미치면 그곳에 못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흘러온 물이 계속 흘러가지 않고 머물게 되면 웅덩이가 됩니다. 물이 괴어서 더 이상 흘러가지 않게 되면 사람들이 사용하기는 편리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 못담자를 사용하는 담양은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위치해 있어서 마치 산들이 모수 제방 같고 그 안에 물이 고인 것처럼 평화로운 지역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더구나 햇볕의 일조량도 좋아서 담양은 모처럼 생긴 지역에 햇볕이 좋은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담양의 지형은 전체적으로 붓고 남저의 지형이면서
동서보다는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습니다. 북쪽에는 노령산맥이 없음에게 추월산, 금성산, 광덕산 등 일련의 높은 산들이 산악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쪽에는 병풍산, 불대산 등이 있고 남동쪽에는 국수봉, 무등산 등이 솟아있지요. 남서쪽만 전라남도의 여러 평화와 연접하면서 중앙부에 분지를 만들고 있어서 마치 모처럼 폐인 모양입니다. 고려 성종 때 담조라 불리다가 담양으로 고치며 오늘까지 지명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담양은 모처럼 생긴 지형에 햇볕이 좋은 곳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광양시의 광자는 빛광자입니다. 빛광자는 빛을 말하는 것이고 그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빛입니다. 이런 빛광자를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중간에 있는 한일자는 경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빛을 의미하고 있는데 세 개의 흑수가 위로 향하고 있어서 불꽃 모양입니다. 광선이나 영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사람 인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인자는 사람을 의미하고 그 사람은 이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광자가 표현하는 그 빛은 사람의 희생을 바탕으로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빛광자는 하늘의 태양에서 오는 빛보다는 모닥불처럼 사람이 어떤 연료를 사용해서 띄우는 불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나무나 다른 것을 태우듯이 영광을 위해 희생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희생을 통한 영광을 나타내는 글자가 바로 빛광자입니다. 이런 빛광자를 사용하는 광양은 나라의 건국을 위해 희생한 분을 기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광양은 마로현, 회양현 등으로 불리다가 고려 태조 때 광양으로 개칭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고려 초기에는 개국공신의 고향이나 지역의 격을 습격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무렵에 광양 김씨가 나라에 공이 많고 벼슬 경력이 많은 집안을 의미하는 걸족이었기 때문에 당대 최고의 위척인 인주희 씨나 해주 최 씨 등과 혼인관계를 가지면서 중앙 정치 무대에 활약했었기에 광양 김씨의 지역을 우대한 측면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이 시대에 광양이란 이름이 생겨났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이지요. 광양은 나라의 건국과 번영을 위해 희생한 분의 공로를 기리는 의미로 빛광자를 사용하여 햇볕이 좋은 지역이라 양기 양자를 사용하여 광양이라 한 것입니다. 오늘은 양기 양자를 지명어로 사용하는 지역 가운데서 한반도의 서부 지역에 해당하고 있는 고양시, 청양군, 담양군, 광양시의 지명 해석과 유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기분으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